이기와 우리나라 농업 정책의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한번 적어봤습니다. 사실 우리 농업 전문가들 앞에서 제가 번데기가 앞에 주름 잡는 시기에 그런 걱정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 정치인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농업 문제를 정치인이 바라보고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이 보는 것도 또 도움이 될 수 있고, 앞으로도 여러분들께서 농업 분야에 일을 해가실 때 정치권이 저렇게 인식하고 있어 어떤 이제 소통이 필요하겠구나, 이것을 한번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농업으로라는 생각을 계속 제가 하게 되는데, 일단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고, 제가 참여해서 만든 싱크탱크 이름이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거든요. 이걸 이재명 대통령께서 나중에 먹사리즘이다 이렇게 그걸 또 활용하기도 했는데, 먹고 사는 문제의 가장 핵심이 우리가 먹거리를 이제 생산하는 건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농업에 지금 곡물 작업률이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19% 20%대가 떨어져 버렸더라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식량 작업률은 한 40%대인데 곡물 사료가 포함되는 곡물 작업률은 거의 20%대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19%까지 떨어진 것 같아요. 그 말은 사료 같은 경우는 거의 90% 이상 우리가 수입에다 쓰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쌀 정도가 지금 뭐 한 8, 90%, 쌀 생산이 우리가 한 400만 톤 정도 생산하다가 최근에 한 350만 톤 생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한 5천만 호 잡으면 우리 1인당 쌀을 옛날에 한 80kg나 한 가마니씩 먹었잖아요. 그때 한 100kg 먹을 때도 있었지만 80kg를 먹는 걸로 치면 5천만 곱하기 하면 딱 400만 톤이 이제 우리가 수요하는 건데, 지금은 쌀 소비가 갈수록 줄어가지고 60kg로 떨어졌다가 엊그제 같은데 최근에 보니까 55.8kg, 거의 55kg으로 떨어진 것 같습니다. 1인당 우리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이 55kg, 60kg로 잡더라도 5천만이면 300만 톤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350만 톤 생산했다 그러면 50만 톤 추가하냐 벌써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우리가 WTO 때문에 40만 톤 의무 수입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국이나 다른 외국으로부터 쌀을 40만 톤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수입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수입량 40만 톤, 생산량 350만 톤 합하면 한 거의 400만 톤이 되는데,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쌀이 지금 이제 재고 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쌀 생산 명령을 줄여라, 우리 이 학장님 말씀한 대로 쌀 소비량을 늘려라, 뭐 여러 가지 쌀 막걸리도 그러고 그런 게 있습니다만, 참 이 문제가 크고, 그래서 이 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쌀만 지금 겨우 그러니까 40만 톤 수입을 따지니까 한 작업률을 8, 90%로 따지고 있는데, 나머지 콩, 밀, 뭐 옥수수 이런 것들은 거의 뭐 95% 이상 다 수입해서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곡물 작업률이 19%, 20%밖에 안 된다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가. 전 세계의 선진국들은 전부 곡물 작업률이 100% 이상입니다. 뭐 미국도 100% 이상이고, 캐나다 같은 데 뭐 300% 그러는데, 뭐 네덜란드도 한 300% 되는 거고, 일본 같이 이 평야가 부족한 나라도 한 27% 되더라고요. 27% 곡물 작업률이. 우리가 아무튼 OECD 국가에서도 최하위에 속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시다시피 곡물 작업률, 식량 작업률 40%대, 곡물 작업률 20%대면,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대륙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섬처럼 고립되어 있잖아요. 다 차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가 지금 배를 통해서 외부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배로. 그래서 근데 만약 우리가 수입선이 차단되면 당장 우리는 굶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이 곡물 작업률을 어떻게 올릴 것이냐가 충분한 진짜 우리 국가 지도자는 고민할 수밖에 없는 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칼로리로 계산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곡물에 이제 그 종류가 많으니까 칼로리가 틀리잖아요. 쌀, 뭐 옥수수, 감자 다 틀리니까 칼로리로 계산하면 우리나라가 한 35% 정도 됩니다. 작업률 칼로리가. 그러면 65%의 칼로리를 수입된 곡물에다 의존해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나 여기서도 매년 이 칼로리 저감률을 50%까지 높이자, 이런 이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높일 것이냐가 이제 과제인데, 우리나라가 90년대 초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경기 면적이 약 220만 헥타쯤 되는데, 갈수록 이 농지 전용이 심해져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농지가 절대 농지 비율이 한 150만 헥타 정도로 줄어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학자들 제가 보니까 최소 우리가 생존 가능한 곡물 작업률 30% 이상을 유지하려면 160만 헥타 정도가 유지되줘야 되는데, 160만 헥타가 지금 깨져가지고 절대 농지가 거의 151만 헥타까지 줄어들어 있고, 매년 1만 헥타씩 줄어든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가다가 진짜 어떻게 우리가 이제 농사지어서 먹고 살겠냐는 위기 의식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저의 나름대로 생각을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보겠습니다. 1헥타가 100m 곱하기 100m니까 1000제곱미터잖아요. 1000제곱미터면 이것이 한 3,000평, 우리 평으로 말하면 약 3,000평쯤 되니까, 우리가 시골에서 우리가 한마지기 농사진다고 노는데 한마지기를 한 300평으로 계산하는 데도 있고 200평으로 계산하는 데도 있는데, 보통 노는 200평으로 계산하는 것 같습니다. 200평으로 계산하면 15마지기가 3,000평이 되는 거고 3,000평이 1헥타가 되는 건데, 제가 우리 아버지가 면석이를 하긴 했지만 우리가 한 7마지, 9마지기 합해서 겨우 10마지기 농사했습니다. 우리 10마지기 하면 그때 통일대가 나오기 전까지만 하다가 한 마지기에 한 쌀 2가마 나왔어요. 그럼 80kg, 160kg 나왔는데 요새는 한 마지기 한 300kg 쌀 수확량이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한 3가마니는 안 되고 아니죠. 38, 24, 48, 32, 한 4가마니, 약 4가마니, 쌀 4가마니가 한 마지기에 나오는 건데, 그래가지고 3,000평 해봤자, 그럼 15고면 내봐가지고 한 4, 5, 24째 60가마니, 쌀 60가마니 가지고 쌀 한 가마니 오시면 20만 원 잡더라도 그게 수입이 되겠어요.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버지는 이제 면석이를 하시다 보니까 우리를 대학을 가르쳤는데, 그만큼 영세하다는 거죠. 이 열마지기. 아까 우리나라의 평균 이 농가 1인당, 농가 1가구당 평균 경지 면적이 1.5헥타, 1.6헥타쯤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영세 농으로 농업 생산량이 나오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난번 수업 때 누가 한번 이야기한 것처럼 동네 사람들이 젊은 이제 귀농 청년이 잘하니까 거기다 쌀을 몇 개 가지고 위탁해서 이렇게 헥타수를 늘려가지고 이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한 것을 봤는데, 제가 뉴스 보니까 일본에도 그런 데가 막 생길 때다. 일본은 그래서 농업법인을 많이 해서 일본은 평균이 3.5헥타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유럽이나 이쪽을 보면 한 17.4헥타쯤 평균이 돼서 상당히 높고, 우리 가장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네덜란드는 뭐 35헥타, 39헥타까지 일 가구당 간다 그러니까, 그러면 진짜 농업 기계화든지 이런 규모의 경제가 확실히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왜 지금 노령화되고 농촌 인구가 줄어드는데도 1인 농가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이 개인 농가당 수가 이게 적고, 그럼 귀농하는 좀 청년 젊은 농민들한테 확 좀 몰아줘가지고 농업법인을 만들어서 좀 대량 생산을 할 수 있게 못할까 싶은데, 그 원인들을 다 분석해봤지만 우리나라 논값이 너무 농지값이 비쌉니다. 농지값이 시골에 가도 한 평당 10만 원까지 되고, 이런 경기도 이런 데는 막 20만 원 넘어간 데도 많다 보니까, 이게 프랑스 같은 데는 뭐 몇천 원대도만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나라의 논값이 다른데 4배 이상 다 일본에 비해서 더 비싸고 이래가지고 이 논을 엄도를 못 내는 거죠. 이게. 농값이 왜 이렇게 비싼가? 대부분 이게 이제 부재지주가 많고 50%가 부재지주라 그러니까, 그래서 막 우리 국회의원들도 그 경작지 증명 없이 농토를 소유한 경우 막 전수조사하고, 제가 당대표 때도 이걸 가지고 문제 제기돼서 논란이 되고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이게 이 부재지주의 문제와
비농업 인구의 농지 소유 문제도 큰 것 같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그린벨트를 해제가 되고 그렇게 되면 그 땅값의 그 차이가 너무나 현장이 땅이 몇백만 원이 가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 삼투압이 그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강력한 동기가 크다 보니까 계속 어디 우회를 해서 핑계를 만들어가지고 농지 전용하는 게 해마다 이제 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 곡물 생산